여리의 의식을 방해하려고 외다리 귀신이 나타났다. 강철의 폭발적인 힘이 팔척귀를 불태워버렸다. 5회 예고는 여리와 강철의 새로운 도전과 팔척귀의 위협을 강렬하게 암시합니다. 여리는 할머니의 무구를 구했으니 다시 부딪혀봐야지 라며 결연한 각오를 다지고 강철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신성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두 사람의 운명을 하나로 묶고 팔척귀와의 싸움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거예요. 예고편 속 대사? 의식부터 준비하거라. 내가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다. 는 강철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며 설렘과 긴장감을 더했어요. 하지만 위기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누군가가 여리와 강철을 쫓으며 위협하고 술사풍사는 원자를 다시 팔척귀에게 바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원자를 천지장군께 올릴 것이요. 라는 풍사의 섬뜩한 선언은 왕실의 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을 예고하죠. 여리는 팔척귀를 유인해 싸울 준비를 하지만 이 싸움이 단순히 물리적 대결이 아니라 왕실의 어두운 비밀과 얽힌 거대한 전투임을 암시합니다. 밤의 궁궐, 청문 위를 휘감는 검은 안개. 궁궐은 이미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별빛조차 숨어버린 검은 하늘 아래에 짙은 어둠이 담장을 기어오릅니다. 병사들은 창을 움켜쥔 채 숨을 죽이고 내관들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꼭 쥡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팔척귀가 다시 깨어났다는 것을. 대비의 침소에서는 비녀가 바닥에 떨어지며 미세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밤이 단순한 불길함이 아님을. 왕 이정은 침전에서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팔척귀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문을 봉쇄하라. 오늘 밤 아무도 들이거나 내보내지 마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궁궐은 긴장의 전율로 얼어붙었습니다. 팔척귀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왕은 이를 결코 가볍게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둠을 뚫고 여리와 강철이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강철은 피로 얼룩진 옷자락을 끌며 말없이 걸었고 여리는 굳은 눈빛으로 성문을 올려다봅니다. 우리가 늦은 건 아니겠지. 여리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입니다. 강철은 고개를 저으며 낮게 답합니다. 팔척귀의 기운은 아직 약하다. 지금이라면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묵직한 불안이 얹혀 있었습니다. 왕 이정은 여리와 강철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법을 어긴 이들에게 또다시 궁궐의 운명을 맡겨야 할까? 갈등 속에서도 지금은 그들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 돌아와라. 처음엔 하금 무사와의 비극적 사랑으로 죽은 줄 알았던 오김의 사연은 훨씬 더 어두웠죠. 그녀는 영인 대군에게 몹쓸 짓을 당해 자진한 비극의 피해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궁중 암투의 핵심 인물인 영인 대군과 대비마마의 어두운 면모를 드러내며 오김을 단순한 원혼이 아닌 스토리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었어요. 여리의 도움으로 오김은 원한을 조금씩 풀며 인간의 모습을 되찾아갑니다. 고마움을 느낀 오김은 여리에게 마음을 열고 앞으로 그녀의 조력자로 활약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팬들 사이에서도 오김이 여리와 팀을 이루면 너무 멋질 것 같다. 오김의 복수가 기대된다. 같은 반응이 뜨거웠죠. 저는 오김의 변신이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여리와의 우정과 왕실 음모를 파헤치는 열쇠가 될 거라고 뇌피셜을 던져봅니다. 오김의 활약은 귀궁의 전개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 거예요. 영인 대군과 대비마마, 빌런의 서막. 영인 대군의 등장은 귀궁의 갈등을 한층 고조시켰어요. 그의 잔혹한 행동은 수살귀 오김의 비극을 낳았고 이는 대비마마가 빌런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마마는 팔척귀의 악취를 알고 있으며 선대왕의 죽음도 팔척귀와 연관됐을 거라는 단서가 나왔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아들 영인 대군의 위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팬들은 대비마마가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영인 대군 때문에 대비가 폭주할 것 같다. 같은 추측을 쏟아냈어요. 저도 대비마마가 궁중의 비밀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아들의 안전을 위해 침묵하고 있다고 봐요. 영인 대군이 팔척귀의 표적이 된다면 대비마마의 본색이 드러나며 그녀가 빌런으로서 본격적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자 관계는 왕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폭탄이 될 거예요. 드디어 여리와 강철은 팔척귀와 직접 대면합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팔척귀를 일시적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했지만 이 싸움은 시작에 불과해요. 팔척귀는 거대한 몸과 강력한 힘 그리고 장군복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하며 무가 출신임을 강하게 암시했죠. 저는 팔척귀가 왕실에 대한 복수심으로 뭉친 원한의 집합체라고 예상했었는데 장군복은 이 뇌피셜을 뒷받침해 줬어요.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권력 싸움 속 희생된 무사의 원혼이 뭉쳐진 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대왕의 죽음과 데비마마의 반응을 보면 팔척귀는 왕실의 어두운 과거와 깊이 얽혀 있어요. 앞으로 팔척귀는 왕실 인물들에게 빙의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를 거예요. 팬들도 팔척귀의 복수 대상이 왕실 전체라면 너무 무섭다. 그의 과거가 궁금하다. 같은 반응으로 기대감을 드러냈죠. 5회 예고에서 외다리귀가 누군가로부터 힘을 받아 대갓집 여식을 죽이려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대갓집은 전 좌의정 최원우의 가문으로 데비마마의 오촌 외당숙이자 그녀를 권력의 중심에 올린 인물입니다. 이 단서는 최원우가 오래전 권력 다툼 속에서 원한을 쌓은 인물과 연관됐음을 암시해요. 저는 팔척귀와 외다리귀가 최원우 가문의 희생양이 된 무사들의 원혼일 가능성이 높다고 뇌피셜을 던져봅니다. 권력 싸움에서 배신당하거나 희생된 이들의 원한이 귀신으로 화해 왕실과 최원우 가문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이 비밀이 밝혀지면 데비마마와 최원우의 과거가 폭로되며 드라마의 미스터리가 한층 깊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여리와 강철은 갈등과 신뢰 사이를 오갔지만 5회에서는 그들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여리는 강철을 몸주신으로 모시며 팔척귀와의 싸움에서 동맹을 굳건히 하고 두 사람은 할머니의 무구를 활용해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특히 예고편 속 할머니의 무구를 구했으니 다시 부딪혀봐야지 라는 여리의 대사는 그녀의 용기와 결의를 보여줬어요. 팬들은 강철이 여리를 구하는 장면 나와라. 두 사람의 로맨스가 깊어졌으면 같은 기대를 보내고 있죠. 저도 내분산에서 팔척귀의 위협 속 강철이 여리를 감싸 안는 액션씬이 나온다면 설렘과 긴장감이 폭발할 거라고 봐요. 이 과정에서 강철의 과거, 특히 무녀와의 비극적 사랑이 플래시백으로 드러나며 그의 인간 증오의 뿌리가 밝혀질 가능성도 큽니다. 두 사람의 동맹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로맨스와 운명적 유대로 발전할 거예요.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떡밥을 바탕으로 5회의 상상 예고를 만들어 봤어요. 내분산의 짙은 안개 속 여리와 강철은 할머니의 무구를 손에 넣는다. 하지만 팔척귀의 섬뜩한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고 수살귀 오김에 원한이 폭발한다. 윤갑이 아니다. 넌 누구냐? 왕의 의심 속 영인 대군의 광증이 궁을 혼란으로 몰아넣는다. 술사풍사는 원자를 팔척귀에게 바치려는 음모를 실행하고 데비마마의 비밀이 드러난다. 내 몸을 줄게. 제발 윤갑을 구해줘. 지금까지 여리에게 강철은 할머니를 죽인 원수였지만 갑이 도령을 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돼 왔어요. 하지만 사회에서 강철이 여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모습이 드러나며 여리는 그를 단순한 협력자 이상으로 여기기 시작했죠. 강철의 대사? 내가 너의 뒷배가 되어줄 것이다. 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여리의 몸주신이 되어 팔척귀와 맞서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5회에서는 두 사람이 정식으로 몸주신 의식을 치르며 운명적 동맹을 맺을 예정이에요. 이 의식은 가섭 스님과 할머니의 무구를 통해 여리와 강철에게 더 강력한 힘을 부여할 거예요. 팬들은 강철이 여리를 구하는 장면 보고 싶다. 두 사람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면 같은 기대를 쏟아내고 있죠. 저도 강철이 여리에 대한 본심을 깨닫고 여리가 그를 점점 더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설렘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봐요. 특히 새로 등장하는 가섭 스님과 무천도사를 닮은 노스님의 엄청난 내공이 이 의식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